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김진암 주해라는 책에 실린 유김진암 고서의 신뢰 점단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7년 5월 21일 18시 점단한 겁니다. 월장은 유종계입니다. 종계. 유를 다른 말로 종계라고 합니다. 유기임학에는 월장을 뜻하는 각각의 12지지가 있는데 각각의 12지지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자는 신우, 이는 공조, 묘는 태충, 그리고 여기 보면 유는 종계라고 합니다. 종계. 낮점이고 이 점은 병신일 점을 한 것이니까 병신일 유시 일국입니다. 점시상에 유시상에 월장 유를 얹으니까 천반 집안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반 집안이 동일하게 한 칸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자 아래를 살피면 당연히 일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하 일국 이렇게 됩니다. 낮점이고 이걸 사조로 화해보면 정축년 을사월 병신일 정묘시 이렇게 됩니다. 이 점단은 손님이 와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점단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일의 복음은 자임격이라고 합니다. 양일의 복음은 자임격. 양일의 복음은 자임격이라고. 양일이지요. 병일이니까. 갑병무경임은 양일입니다. 얼정기신계는 엄일입니다. 엄일에는 자신격이라고 합니다. 복음과인데 천반지지가 한 칸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복음과입니다. 복음과인데 양일에는 자임격, 엄일에는 자신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엎드릴 복자에 신음 엄자입니다. 이렇게 복음 이렇게 되는데 엎드려서 신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육효학에도 나오고 유김학에도 나오고 사주학에도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반지지가 동일해서 한 칸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를 엎드려서 신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양일에는 자임격, 엄일에는 자신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김진암의 저자는 관직자가 이 과를 얻으면 주로 탄핵을 당하거나 꾸짖음을 당하거나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서 해인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이 핵은 꾸짖을 핵자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이렇게 옆에 써물었더니 올해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비록 관직에 등용되기는 하나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보면 태양일기 임명이라 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첨단하러 온 손님의 띠를 말합니다. 띠. 태양일기 임명했으니까 올장이 유지요. 태양이라는 것은 올장유입니다. 유. 그래서 유가 임해 있으니까 밑에 집안이 이 첨단하러 온 사람의 띠겠죠. 띠. 그래서 닭띠입니다. 닭띠. 닭띠인데 닭띠상에 올장이 임하고 귀인이 임했습니다. 올장이라는 것은 빛이 나는 걸 의미하죠. 빛이 나고 매우 길한 것을 올장이라고 하는데 이 올장이 개인 고유, 그 사람만의 개인 영역인 자리에 올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빛이 나는 귀한 신분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귀인 신장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매우 지위가 높거나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전사과 중에 귀인 월장이 있으면 개인 고유의 영역은 아니지요. 근데 닭띠라는 그 사람의 개인 고유 영역에 올장에 귀인의 올장은 생광이라서 빛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운명적인 부분이나 신분에서. 그리고 정신이 붙었으니까 정신은 천간 중에 갑을병정 모기경신 임계 중에 역마와 같은 동적인 것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나는데 강렬하게 빛이 난다. 그리고 귀인이라는 신장이 붙어 있어서 그 사람 개인 고유 영역을 볼 때는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재상 아닌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혐 삼전 제거. 단지 두려운 것은 삼전이 제거이 되어 있고 복음 정마 정유 참핵 행동지사 이렇게 했습니다. 삼전 제거이라는 것은 초전 중전 말전이 상호 극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초전의 사화지요. 화가 중전의 신을 극합니다. 중전은 또 말전 인을 극합니다. 금극목하니까. 초전은 일의 시작, 중전은 일의 중간 과정, 말전은 일의 끝 과정인데 이 과정이 서로 상극관계라는 것은 일이 중간에 많이 막히거나 길조가 아니며 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전이 제극이 되면 중인기라해서 여러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삼전 제극이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전이 극중전하고 중전이 극초전에도 삼전 제극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삼전 채생이지요. 삼전 채생. 삼전 채생은 초전이 중전을 생하고 중전이 말전을 생하거나 말전이 중전을 생하거나 중전이 초전을 생하는 경우 돌아가면서 생한다는 겁니다. 생이라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삼전 재생하면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추천해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청마라고 했습니다. 복음청마라는 것은 복음과지요. 복음과인데 천반지지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한 칸도 못 움직이니까 엎드려서 신음하는 겁니다. 한 칸을 움직이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뭐 말하는데 천반지지가 동일하니까 한 칸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지요. 뭔가 신음하고 걱정에 휩싸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정마 정신이라는 것은 천간 중에 유일하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격에 그 사람은 고유 영역인 연명상에 정신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게 되는 동신이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끌려가서 고지점을 당하거나 죄가 있나 없나 그 사람 행동이 제약되는 상태에서 뭔가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일지 신 중심에서 신자진의 인역마살이지요. 역시 복음인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역마가 움직였다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꾸지점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 3전에서 3전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은 고유 영역인 연명상에도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탄핵을 당하거나 관리 신분으로서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거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가을철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병신이라는 것은 갑오순이지요. 갑오, 을비, 병신 이렇게 가니까 진사공망입니다. 여기도 공망, 여기도 공망, 조준도 공망이지요. 진과 사가 공망이라는 것은 진과 사를 벗어나면 출공하겠지요. 공망을 벗어나겠지요. 만약에 오일이 되면 진 사이를 넘어가서 오일이 된다면 여기는 공망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연을 중심으로 살필 때는 공망인가 공망이 아닌가를 살필 때는 축이 되어 있으면 축년에서 지금 전복하는 당시가 정축년 축년이라서 이건 사가 공망이니까 정축년에서 그 다음에 무인년 1년이 지나고 무인년에서 김효년 2년이 지나고 기부에서 경진년 3년이 지나고 경진에서 신사전이 되어야만 출공이 되겠지요. 1년, 2년, 3년, 4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연을 기준으로 따지면 사니까 이게 월은 사니까 진사가 공방이니까 월이 임했으니까 진사를 벗어나야 출공이지요. 그래서 다음이 을사 병오월, 병오월부터는 공망에서 벗어나겠지요. 한 달만 지나면 정미월 이렇게 한 달만 지나면 월 기준으로는 한 달만 지나면 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 기준으로는 병신, 정유, 무술, 기획,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니까 갑진 1, 을사 1 공망 상태에서 병오일이 되어야만 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연 기준으로 따지면 입공, 공망의 상태고 월 기준으로 따지면 다음 달 5월이 되어야만 공망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전이 공망, 일간상신이 공망, 일간음신이 공망이어서 지금 당장은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사가 출궁이 되면 을사월다음 병오월에는 출궁이 되지요. 병오, 정미, 무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를 받고 탄핵당하거나 해서 관직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상의 사는 녹이지요, 녹. 간상의 사, 녹. 초전에도 녹. 그리고 등사화 백후가 되어 있습니다. 등사화 백후. 흔히들 등사활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등사활용. 여기 보면 사와 룡이지요. 사는 뱀입니다. 뱀. 뱀이 용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이제 기세가 보니까 뱀이었는데 뱀은 자그맣지요. 뱀이. 나중에는 용처럼 크게 변해 있다. 길조지요. 등사는 또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괴이하다. 정체불명이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기운이 처음에는 이렇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크게 용의 길조로 변했습니다. 이걸 사화용이라고 합니다. 매우 길조지요. 용화사는 반대겠죠. 처음에는 용의 기운으로 아주 빛나게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처럼 조그마해져 버렸다. 그리고 흉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용화사입니다. 사와 백호는 고수에는 언급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조그만 등사가 됐는데 조그만 뱀 같았는데 나중에는 큰 호랑이가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등사라는 것은 괴이하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진행이 되어서 보니까 큰 호랑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일이 미미해서 흉조였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흉해져 있다. 이게 사화백호입니다. 등사가 화백호했다. 그 다음이 호화사입니다. 초전이 백호였는데 말전이 등사하면 혹은 중전이 백호였는데 말전이 등사하면 처음에는 일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힘들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호와 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와 호 돼 있지요. 사와 등사라는 것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괴이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등사는 나중에 보니까 100% 변해 있다. 일이 심각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신이라 해서 이 사람 개인 고유의 연명 자리에 움직임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움직여야 되겠지요. 움직여야 되는데 천반 집안이 동일하니까 한 칸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갇히거나 혹은 뭐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관리가 조사를 받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그리고 사가 3년 중에도 신자진의 인영마인데 이 영마가 움직여야 되지요. 그런데 천반 집안이 동일하게 한 칸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영마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지요. 천반 지지가 동일하게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마가 뛰고 싶어도 뛰지도 못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뭔가 근심이 생기고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탄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김 진함에 주의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김 진함 주의에 보면 여기 보면 삼전 제극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초전이 극 중전하고 중전이 극 말전해서 삼전이 제극이 되면 삼전호극이라고 합니다. 삼전호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전이 돌아가면서 극한다 해서 삼전최극입니다. 최극. 삼전최극입니다. 최극. 삼전최극이거나 삼전이 상호 극한다 해서 이럴 경우는 중인 여러 사람이 속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호극을 하면 전신이 상호 극을 하면 돌아가면서 그걸 하면 쟁투가 일어나거나 서로 다투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신 호극은 뭐 서로 다투기도 한다 뭐 일반 사람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상에 시가 유니까 명상에 유가 있는데 유이 순내 정신 아까 유상의 정유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정신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전에 역마인데 이럴 경우 복음과인데 이럴 경우는 이미 신이라는 것은 자인격 혹은 자신격 복음과인데 양일 갑병 무경일에 점단했을 때는 자인격 그리고 얼정기신계일에 점단했을 때는 자신격이라 하는데 자인격이나 자신격이나 복음과일 때 정마가 있으면 여기 보면 원래 간지에 간지나 연명에 정신이 있고 다시 천정이마 천마나 역마 천마는 신살입니다. 천역이마가 있으면 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동하여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닉 언닉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 이거 엎드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탄핵이나 뭐 무지점 질책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의미 같은데 태양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해 놓은 부분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월장이 태양인데 이 월장이 집안이 유술해자축이면 태양이 유시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술시, 해시, 저녁이 되면 떨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월장 태양이 집안 유상에 있으니까 태양이 떨어졌다. 태양이 떨어졌다는 것은 빛이 물러가 버렸다는 거지요. 월장에 길조를 나타내는 빛이 희미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이 태양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저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과국, 방금 첨단한 그 유기임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있었고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핵, 탄핵을 받아서 관직이 삭탈이 되었고 삭탈관직되었고 다음에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죽었는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죽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병이 걸렸다는 것은 여기 보면 사화백호지요. 사화백호는 뒤에 일이 심각해졌다는 건데 감옥에 갇힌 것도 심각해진 것이고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보신 과국을 연월 일시를 제외를 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 놓은 글인데, 연월 일시가 있어야 올해 왕암을 받기도 하고 혹은 태세가 충했나 보기도 하고 뭐 연 중심에서 천마라는 신살도 보고 여러 가지 신살을 볼 텐데 그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유기임이 720과가 있는데 그 각 과마다 연월일시를 제외하고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으면 뒤에 상담할 때 그 부분을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음과이고 덕공농망 이랬지요. 덕공농망. 아까 보면 간상신에 사가 있었죠. 사. 병이 점단한 날이고 그 병 중심에서 사가 신살로는 간덕입니다. 간덕. 그리고 녹이니까 덕도 공망이 되었고 녹도 공망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는 일간의 덕과 녹이었는데 모두 공망이었다. 공망이었으면 기운이 없는 상태인데 다시 천공이 성했다면, 이건 뭐 밤점이거나 낮점이거나 다시 천공이 성했다면 공한데 다시 공망이었으니까 매우 허망하지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오 사가사 했지요. 복음이니까 사 집안위에 천반사가 있죠. 그리고 사가 삼전에 사라는 게 나타나는데 사는 쌍입니다. 쌍. 해도 쌍입니다. 해는 두 마리의 고기라 해서 쌍어라 하고 사도 쌍입니다. 사에서 육양이 되고 오로 넘어가면 이름이 되니까 시작과 끝을 의미해서 두 가지 기운이 있다 해서 쌍의라고 합니다. 해도 육음이 되고 자에서 일양이 되지요. 그래서 거기도 시작과 끝을 나타난다 해서 해는 쌍을 의미합니다. 사가사에서 양인이 두 사람이 이 전복에 해당이 되었는데 두 사람 다 탄핵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삼전이 상호, 제호, 형극 삼전이 제극이 되어서 화합의 뜻도 없고 화합의 기미도 없고
양일의 강일이라는 것은 양일입니다. 갑병무경임. 양일의 복음 견마는 돌아가는 징조다. 복음이었는데 말이 있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징조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옥이 되었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 연명을 나타내는 명상에 지망이 있었다. 천나 지망은 진술이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인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음에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육임진암의 저자는 육임진암의 원서를 보면 처음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처음에 자신은 육임에 대해서 기이한 말들을 들었다. 뭐 기이한 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뭐 그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말이겠지요. 육임학은 대단한 학문이고 어려운 학문이다. 그리고 적중될 때는 신기할 정도로 적중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9년을 면벽 수행하듯이 벽만 보고 수행하듯이 육임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육임학에는 구천현녀라는 신이 나옵니다. 구천현녀. 구천현녀라는 신이 나오는데 뭐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홉 하늘의 신비한 뭐 여자 이렇게 되는데 육임학에 나오는 구천현녀라는 신이 있습니다. 구천현녀는 뭐 술법에도 많이 나오지요. 술법 주문할 때도 구천현녀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천현녀. 유김학에도 보면 이 구천현녀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거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구천현녀라고 생각을 하고 유김학에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뭐 유김 고서들이 많지만 유김 진암은 보면 다른 유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유김 진암 원서에 나온 신례, 첨단 신례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1636년 3월 12일 양력입니다. 윤달은 아닙니다. 6시 묘시입니다. 그리고 점단한 날은 신사일입니다. 신사일. 신사일 묘시 월장은 해. 해를 다른 말로 덕명이라고 합니다. 덕명. 그리고 밤점이고 근데 아침에 점단을 했는데 밤점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왜 그러냐면 뭐 손님이 오신 시각에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산통에 12개의 산까지 산통이라는 것은 점칠 때 산가지라 해서 점집에 가면 흔히들 이 통이 있지. 여기다가 24개 혹은 12개 6임이니까 시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개의 산까지만 있으면 되겠죠. 대나무로 된 산까지를 여기다 12개를 넣고 자축 임묘 진사오미 각 한 개씩마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쓰고 자에는 1, 축이는 2, 인에는 3이라서 순서대로 12개를 넣고 시를 임의로 하나 뽑을 때는 정신 집중을 해서 그 일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뽑겠지요. 그렇게 해서 묘시가 나왔다면 밤에 점단을 했는데 묘가 나왔다면 묘시로 해놓고 점단을 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묘시로 이렇게 설명을 점단을 해서 살펴보고 있네요. 여기는 여기 보면 염상이라고 했습니다. 염상과 여기도 보면 염상격 했죠. 염상격, 염상과 이건 삼전이 인호술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호술은 화국이지요. 불이 점점 타서 위로 올라가서 염염한 밑상자를 써서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신사일에 간상에 오가 있고 일지상에 촉이 있습니다. 역시 관직점입니다. 여기 보면 유김 저자가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면 춘덕 염상진기 이랬습니다. 봄에 염상국을 얻은 것은 진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사주를 볼 때 그 사람이 금수운이 대운에서 오면 좋은데 지금은 토운이라서 어렵지만 바로 뒤에 금운과 수운이 오고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 희망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오는 희망이라 해서 진기라고 합니다. 진기. 봄철에 화국이 있으니까 미래에 올 희망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자연 형상으로는 봄철에 꽃이 있으니까 봄철의 꽃은 점점 이제 피어나면서 화려하게 피겠지요. 그래서 진기라고 합니다. 봄철에 또 화는 목생화, 월의생을 받아서 생기가 있으니까 춘덕, 염상, 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기라고 했는데 삼기는 간무경 삼기도 있고 을병정 삼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무경을 뜻하고 있는데 간무경이 없지요. 사과삼전은 아무리 살펴도 간무는 있습니다. 간무경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사일에 시두법을 아시지요. 갑기지련 갑자시두 그러니까 갑기 얼경병과신이니까 갑병 무자시두입니다. 시는 자시에서 무를 달아서 무자시두인데 무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자, 기추, 경인 이게 경이 들어갔지요. 신묘, 임진, 계사, 갑오, 갑 들어왔지요. 을미, 병신, 정유, 무술, 무 들어왔지요. 간무경 3기가 되었지요. 일간 중심에서 시를 정할 때 쓰는 법을 보니까 삼전에 간무경 3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기막에서 간무경 3기는 지용을 합니다. 간무경 3기 시로 동간했을 때 시를 정할 때 쓰는 법으로 동간했을 때 간무경이 삼전에 나타나고 있어서 삼기라 했습니다. 삼기는 관직에는 길조지요. 그리고 일반 점단에도 길조가 됩니다. 그리고 을병정이 나타나도 삼기라고 봅니다. 삼기. 삼기라 해서 길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주학에서는 간무경, 을병정, 임계신을 삼기로 포함을 시키는데 유기막에서는 임계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냥 간무경, 을병정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춘덕, 염상진기, 우합, 원수, 삼기 해서 매우 길조지요. 근데 역을 설명할 때는 처음에
무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극으로 갈라지지요. 태극은 음양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 삼전에서 음양은 양은 일간이고 음은 일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일간지 음양을 살펴서 거기에서 길룡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살펴서 신장들을 그 길룡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백호라는 것은 형이지요. 백호의 관성이 있다는 것은 관은 직업, 명예, 뭐 관직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흉신이 흉장 백호가 타고 있으면 일단은 직업이나 뭘 얻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관성 백호가 길조로 작용할 때는 최간부라 그래서 급하게 빠르게 관직을 얻고 관직을 장악을 해가고 권력을 장악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백호 관성일 경우는 일간지가 일간과 일지가 흉한가 기란가 기란 상태인가 흉한 상태인가 살피고 사과삼전에 길조가 나타났는가 흉조가 강한가를 살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백호 관성이라 해서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인데 백호가 붙어서 흉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과삼전에 길조가 많고 일이 길조로 돌아가는 경우는 백호 관성을 길하게 해석하면 백호는 급한 거지요. 빠르게 강압적으로 관성은 권력 명예니까 빠르게 명예 권력을 장악해 나간다는 대단히 길조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갈래에서 판단할 때는 과전 전체가 길조로 돌아가는가 흉조로 돌아가는가를 명확히 판단해야만 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일지도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간상에 오귀인이 있지요. 이건 길조지요. 그런데 지상에는 일간에 묘가 있지요. 묘. 이런 걸 간패지묘라 합니다. 간패 간상에는 패기. 검 여기 보면 검은 경검이기도 하지만 신검도 해당하고 신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신과 지지유도 해당합니다. 통째로 금을 오에서 목욕이라고 합니다. 목욕은 패기입니다. 패기. 인사신에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좌우묘유는 기운이 왕해진 상태, 진술충미는 기운이 물러가는 상태라고 하는데 기운이 가장 왕한 좌우묘유는 좌우묘유가 왕하니까 사주학에서는 투간이 되지 않아도 바로 격으로 보는 거지요. 좌우묘유는 매우 왕한데 이것이 목욕이 되면 12운승으로 목욕이 되면 우쭐해집니다. 사람이 우쭐해져서 우쭐해지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지요.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혹은 나는 자신 있다고 어, 아주 어려운 일 앞에서 우쭐대고 자신 있게 하는 게 패기입니다. 그래서 간패, 지묘 이 패기라는 것은 우쭐해져서 일을 거스릴 염려가 있는 게 패기입니다. 간상의 12운승으로 목욕 패기이고 일지상에는 일간 중심으로 묘가 있다. 그래서 간패,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흉조가 있죠.
귀인 청룡이라서 길조도 있지만 흉조도 있는 겁니다. 간패지묘가 되어서. 그리고 이 유김지남 저자가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묘년에 이르르면 다른 우려스러움이 생길 것이다. 묘년이라는 것은 보통 이 집안 중에서 다음 해의 운을 보고 싶을 때는 집안을 기준해서 묘라는 것을 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는 다음 해에 운은 어떤가 한가 볼 때는 집안 묘를 봅니다. 그 연 다음 해에 다음 연도의 운이 어떤가 할 때는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년에 병자년이니까 정축 무인 기묘년, 정축 무인 기묘 3년 2년 후지요. 여기 보면 묘년에 이르르면 묘상에 해가 영마입니다. 사유축 해 영마 신살이지요. 영마에 묘년에 상신의 해 영마에 백호가 타고 있다. 영마는 말이지요. 그야말로 움직이는데 백호 흉신이 타고 있으니까 나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말을 돌린다. 회마 말을 돌린다는 것은 좋게 나가다가 어, 말고삐를 누군가 잡고 돌려버린다는 거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내려와라. 그래서 이것은 박관, 관을 관직점에는 관직 명예를 삭탈하는 그런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년에 가면 집안이 하극상하지요. 하극상. 진년에 가면 하극상하고 자가 이 자라는 것이 삼전의 화를 극하지요. 삼전이 화국인데 이 진년에 가면 자가 삼전을 극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흉조다. 그래서 진년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년에 보면 하극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가 태세지요. 태세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이나 흘러가는 전체 시류라는 것은 나라 같으면 나라 전체를 포함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겁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임금도 되고 전체 시류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포괄적인 어떤 흐름인데 그 흐름이 초전의 관성을 세파를 때리지요. 세파. 유기임은 월충, 일충은 보지 않고 연충만 봅니다. 연충이 아주 무섭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년에는 임금을 뜻하는 삼전사과에서 가장 큰 기운인 임금이 일간상의 관성을 세파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진년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지난 원서를 주해를 한 것인데 여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원래 유김지남에 있는 내용을 다시 주해를 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춘덕 염상징기라는 것은 2월쯤에 인월이 1월이지요. 2월이니까 묘월쯤에 모광 화상, 목이 목생화 하니까 화의 기운이 기란 부분도 있고 생을 받아서 화라는 것은 목 다음에 봄 다음에 여름철이 오니까 화는 미래기라 해서 미래에 오는 기운이라 해서 희망이라 해서 진기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소 3기라 이랬는데 사과, 일상극하, 위원숙과 천상삼기. 간목경은 천상삼기입니다. 천상삼기. 본과 삼전 인호술의 원둔, 그러니까 시를 정할 때 쓰는 법을 쓰면 갑오순이 갑시인순이니까 모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모자시도입니다. 모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개사 갑올미 병신 정유 무술에서 갑무경이 모두 전 모두 있으니까 이를 이르러서 삼기라고 한다. 간패지묘했지요. 간상에는 패기가 있고 지상에는 일간의 묘가 있다. 그 다음에 화기 신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기 신살이 다시 탔는데 봄쯤에 오는 화기다. 흉초지요. 봄쯤에 오는 화기다. 화기라는 신살은 봄철에는 오가 사가 삼전 중에 나타나면 화기고 여름철에는 유가 나타나면 화기고 가을철에는 자가 나타나면 화기고 겨울철에는 묘가 나타나면 화기다. 이 부분은 신살 조견표를 모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이 부분은 추가를 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묘년에 이르르면 불리함이 있는데 묘상의 성백호, 묘상에 아까 묘년상에 역마가 있었지요. 거기에 백호가 붙으면 나쁜 쪽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니까 명이 회마, 말을 돌린다. 나쁜 쪽으로 말이 가게 된다. 혹은 고향으로 가게 된다. 관직이는 말에서 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삼전이 역행을 했다. 삼전이 역행을 했다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가 갑술 어뢰 병자중 충무인 기묘 경진 신사니까 갑술이 맨 처음 나니까 순수지요. 순수에서 갑술 어뢰 병자 증축 무인 나왔지요. 무인 기묘 경신 신사 이모. 말전에서 중전, 중전에서 초전으로 같이요. 이건 역행이지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이 회마, 말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삼전이 역행을 했다. 뭐 회마는 따로 설명하는 거고 역행은 거꾸로 돌아가는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된 걸 의미합니다. 이는 뭐 삭탈 관직의 살이다. 회마라는 것은 역마에 백호가 임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진년에는 진 집안을 보면 진상에 자가 있는데 자가 삼전 해묘미의 삼전 인호술의 관성을 극하고 있고 이것이 세군 유기막에서 가장 큰 기운인 세군이 관성을 때려서 세파를 주고 있다. 그래서 경진년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국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둔, 모자시도 그 부분이 여기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국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기타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유김진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유김진함에 나오는 신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어, 유김이란 학문이 쉽지는 않은 학문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도 면벽구년 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유김학의 신인 구천현녀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분이 이렇게 유김학의 탁월한 이론을 정립하신 걸 보면 그만큼 후학들도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김 강의는 오늘 유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